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급체를 해갖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조금 회복 단계예요. 아직까지 목소리가 좀 어눌하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2주차인데요. 오늘 수업 시험 문제가 대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로 봐요. 2문제. 여기서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회계 순환 과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당기 순손익의 계산, 요거 우리 시험 문제 이게 꼭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온다. 그리고 가끔 분계가 또 한두 문제씩 나오기도 해요. 분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순손익 계산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45쪽이네요. 그죠? 45쪽에. 자, 여러분들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를 다 펴놓고, 그리고 프린트에다가, 책에다 하지 말고 프린트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 당기 순손익을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영업을 해서 장사해서 번 돈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번 돈과 쓴 돈, 번 돈은 수익이라고 그러고 쓴 돈은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번 돈과 쓴 돈을 계산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거를 손익법이라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자기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번 돈 쓴 돈 따지지 않고 내가 맨 처음에 장사할 때 100원을 갖고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원초 자본이 100원이다. 근데 한 달 뒤 장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 돈이 120원이 됐다. 그럼 20원이 늘어났잖아요. 자기 자본이. 그래서 20원 벌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재산법 그래요. 근데 재산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재산법은 그러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법은 자기 자본을 갖고 할 때는 뭐가 있느냐면, 영업을 하는 도중에 돈이 부족하면 추가 출자를 받기도 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납입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증자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더해줘야 되고, 또 회사가 장사하고 나면은 순이익이 생기면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을 주게 되면 또 자기 자본이 줄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또 줄면 또 자기 자본이 또 감소되고, 이런 걸 또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손익법은 간단해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고, 거꾸로 비용에서 수익 빼면 당기순손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법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죠. 내가 기초에 100원 갖고 장사를 했다. 근데 기말에 가니까 120원이 됐다. 그러면 20원 이익 생겼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것만 계산하면 간단한데, 밑에 등식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기초 자본은 100원이었는데 내가 중간에 장사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했어. 그래서 여기서 30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금 배당을 해줬다. 이건 감자예요. 현금 배당하는 거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현금 배당을 했다. 뭐 10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다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개의 식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공식은 자부자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저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부자 공식. 여기서 자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이 있는 공식 굉장히 많아요. 식이 10개 이상 돼.
그거를 하나의 그림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가 기초예요.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입니다. 기초의 재무 상태가 있죠. 기초 재무 상태. 뭐 있을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자본 색깔이 노랗죠. 이게 내 돈이란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 자산은 100원이었는데 부채가 40원이다. 그럼 내 돈은 6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산, 부채, 자본. 자, 이렇게 기초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영업이 끝난 상태에서 재무 상태를 보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이 여기가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가 150원, 여기는 60원. 그러면 자본은 얼마야? 9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만 갖고 계산하는 거야. 내가 최초에 출자한 돈은 60원이다. 60원이 얼마 됐어? 지금 60원이 90원 됐죠? 이렇게? 그러면 자본이 증가했죠? 그래서 벌은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뺍니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뺀다. 그러면 수익은 번 돈이죠. 비용은 쓴 돈이에요. 수익은 벌었고 비용은 썼다. 그래서 수익은 더해주고 비용은 빼주고. 자, 요거는 영업활동 결과 나타난 거예요. 이게 손익거래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주와의 거래.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한 거죠. 증자, 유상증자. 여기는 감자. 감자는 유상감자. 요 유상감자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이게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여기서 증자와 감자는 유상분만이에요. 유상. 여기서 유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고받은 거. 돈을 주고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가야 유상이야. 그러면 무상은 뭐야? 무상은 현금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돼. 무상증자는 뭐 한다? 무시한다. 알았죠?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우리 배당에는 두 가지 배당이 있어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어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게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는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와도 여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잠깐 보세요, 이제. 기초의 자본이 100원이다.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자, 수익이 80원 있었다. 그럼 수익은 여기다 쓰면 되죠? 비용은 50원이다. 그럼 비용 여기다 50원 쓰면 되죠? 유상증자가 20원이 있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이 10원이 있었다.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금액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면 힘드니까 가운데를 쭉 나눠요. 이렇게 여기를 가운데를 정가운데를 쫙 나누면 이쪽이 차변 쪽이고 이쪽이 대변 쪽이 돼요. 우리는 대차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 쪽의 금액은 얼마야? 200원. 대변 쪽의 금액은 60원. 그럼 얼마 차이나? 140원. 그럼 이게 140원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자기 들어가는 자리만 알면 돼요. 요게 자리 이름이 뭐야? 기초 자본. 자본이야. 요거는 기말 자본. 요거는 수익, 비용, 증자, 감자. 증자, 감자인데 감자는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이 나와. 감자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현금 배당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좀 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수익과 비용은 쓰지 말자. 안 쓴다. 그러니까 요 80원, 요 50원 여기다 쓰지 말라는 얘기죠.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익과 비용은 그냥 결과만 쓰자. 그러면 결과가 얼마예요? 차이 나는 상기하면 30원 차이 나죠? 그러면 수익이 더 크지? 그럼 여기다가 30원 쓰면 되고 여기는 안 쓰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항상. 만약에 여기가 80원인데 여기가 100원이다. 비용이 100원이다. 그럼 이때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20원을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과 비용은 안 씁니다. 만약에 하나 다시 자 수익은 150원이다. 근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른다. 어떡할 거야? 그럼 안 쓰면 되는 거야. 둘 다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이거 헷갈리려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냥 쓰지 마. 결과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아예. 거꾸로 수익은 모르는데 비용이 100원이야. 어떡할 거야? 안 쓰면 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은 안 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상에서 수익과 비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수익이 얼마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때는 여기다 수익과 비용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익 비용이 나온다고. 그때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기초 자본은 150원인데 기말 자본은 200원이다.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자, 수익이 120원. 수익이 120원. 비용은 100원. 어떻게 할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120원, 100원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여기 20원만 쓰고 여기 안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이때 유상증자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유상증자는 얼마냐? 현금 배당이 10원이 있었다. 이렇게. 현금 배당은 10원이다. 유상증자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본 거야. 중간 걸.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쭉 가면. 여기 금액은 얼마야? 170원. 여기는 210원. 얼마 차이나? 40원. 그럼 얘가 40원이 되는 거야. 알았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자, 기초자본은 100원이다. 기말자본은 150원이다. 그러면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요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략을 시켜놓은 거지. 알았죠? 자산 부채는 여기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빼고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자, 기초자산이 150원이고 부채가 50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150원에서 100원을 50원을 빼면 100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안 쓴 거라고. 항상 여기 위에는 있는 거야 이거. 알았죠? 예, 요거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자산 부채를 물어보면 쓰면 돼.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갔죠? 예,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라 이랬어요. 자, 수익은 80원. 수익은 80원. 예, 비용은 5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30원 쓰고 여기는 안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갔어요? 예. 유상증자가 20원 있었고, 유상증자가 30원 있었고, 현금 배당이 20원 있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유상증자가 30원, 현금 배당이 20원. 자, 그러면 다 들어갔으니까 끝나야지. 그러면 딱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야, 대차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자리에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160원. 여기는 얼마야? 100. 차이가 나잖아. 차이 났죠?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든. 근데 차이가 났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미실현 손익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 미실현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얼마 차이 나요? 그럼 10원을 요 위에다 쓰는 거예요. 요 위에가 미실현 손익 쓰는 난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요 위에 요 자리 위에 뭐가 들어가? 기타 포괄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 포괄. 에? 프린트에는 기타라고만 돼 있죠? 기타 포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기타 포괄 이익이고요. 여기는 기타 포괄 손실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타 포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손익에는요. 손익을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손익을 구분하겠습니다. 손익의 구분. 자, 우리 손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손익은 단기에 손익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현 손익을 말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에 손익은 발생했지만 단기에 아직 손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미실현 손익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미실현 손익을 회계상에서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불러?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갔죠? 자, 이것을 합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총포괄 손익 그래. 그러면 총포괄 손익은 뭐하고 뭘 더한 거야?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자, 여기서 봐봐요. 단기 손익이라는 말과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은 같을까 틀릴까? 이 말이 같을까 틀릴까? 같은 거예요. 알았죠? 같은 말이야. 단기 손익과 단기 순이익은 같은 말이야. 어느 출제위원은 단기 손익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출제위원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손익은 자, 단기 손익. 단기 손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거를 단기 수익, 단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수익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단기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에서 단기 비용을 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 단기 순이익이 이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아셨죠? 두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이 있습니다. 자,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중자 안 들어갔죠? 이거 아침에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거 잘 보이나 이거? 하얀 색깔? 이게 무슨 중자요? 무거울 중자.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기타 포괄 손익. 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기타 포괄 손익은 몇 가지가 있냐? 6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5가지예요. 회계에서 쓰는 거는. 그런데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재평가 잉여금. 두 번째는요, 재측정 요소. 예,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예, 내용은 뒤에 가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게 지금 나올 단어는 아니야. 저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미리 단어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사채. 그게 주식과 사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그냥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6번째, 파생상품 평가 손익.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한 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총포괄 손익 그래. 총포괄 손익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하고 뭘 더한 거야?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해서 총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 자, 보세요. 어떻게 암기해? 해, 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재기, 기해봐. 알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어디 보냐면 46쪽에 11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46쪽에 11번 봅니다. 자, 11번에 보면 자, 표 안에 금액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금액은 얼마 들어갈 거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기초자본이 이렇게 그리세요. 기초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셨죠? 여기다가 간혹 보면 여기 잠깐 봐요. 간혹 보면 여기에 이렇게 혹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산부채가. 이 자산부채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물어봤을 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한국 거. 기초자본은 얼마? 12만 원이죠? 기초자본은 12만 원.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온 게 유상증자가 얼마? 3만 원. 유상증자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유상증자가 3만 원. 자, 그 다음 현금 배당은 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15만 원일 때 당기 순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당기 순손익은 이제 계산하면 돼요. 찍 긋고 여기 금액이 얼마야? 15만 원. 여기는 16만 원. 얼마 차이 나요? 만 원. 여기 만 원 차이 나죠? 그럼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만 원은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주식회사 대한 거. 주식회사 대한. 자, 일단 먼저 그리세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그래서 대한은 기초자본은 25만 원이래. 25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5만 원. 유상증자는 5만 원. 현금 배당이 2만 원. 그리고 기말자본은 얼마인지 몰라.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3만 원인데 가로가 돼 있잖아요. 자, 이 가로는요. 우리 회계상에서는요. 마이너스 표시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가 이것도 되고 이 세모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가로를 쳐요. 가로. 우리 시험 문제는 요 가로가 많이 나와. 가로가. 그러니까 가로가 이게 무슨 가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로가 돼 있는 건 마이너스란 뜻이야.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기 순손실이라는 거죠. 얼마가? 3만 원. 여기 3만 원 써야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봐요. 얼마 나오나? 여기가 30만 원이죠? 차변 쪽이. 대변 쪽은 5만 원이죠? 얼마 차이나? 그렇죠. 25만 원 차이 나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일단 먼저 기본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기본을 그리면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요 그림이야 무조건 기초가. 기본을 이걸 딱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잖아. 그럼 기말자본 얘는 얼마인가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박스 보세요. 박스 보면 기초자산이 100만 원이고요. 그 옆에 보니까 기초부채가 7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빼면 되는 거야.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기초자본은 얼마? 30만 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현금 배당이 얼마야? 10만 원. 현금 배당 여기 10만 원.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여기 50만 원. 그 다음에 비용 나왔잖아. 이거 써 안 써? 안 쓴다고. 수익 나왔잖아. 써 안 써? 안 쓴다고. 결과 알아 몰라? 알잖아. 얼마요? 10만 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끝. 이렇게 계산하면 차변 쪽은 80이고요. 대변 쪽은 20이니까 얼마 들어가요? 6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 답은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다음 13번. 같이 해야 돼.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자부자를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서 먼저.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지금? 맨 끝에 봐, 뭐 물어봤나? 20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본 물어봤죠? 말 자본이니까 기말 자본이잖아요. 그게 요거 물어본 거야.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0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야? 20만 원. 여기 20만 원 쓰면 되는 거지. 기초자본은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식에서 한 곡이 총포괄이익이 나왔잖아요. 우리 총포괄이익은 뭐예요? 아시죠?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이익을 더해서 3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야?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가 30만 원이야. 그럼 요 30만 원이 원래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여기하고 두 개 더해져서 이 금액이 된 거야. 총포괄이익은 3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자본은 얼마냐 이 소리잖아. 그럼 얘도 없는 거고 증자 감자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면 얘가 50만 원이 답이죠. 그냥 50만 원이 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예. 그렇지만 기말자본 구하는 거니까 역시 자부자 계산 그리면 됩니다.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이걸 그려놓고 하면 돼.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얘 물어봤죠? 얘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박스 보세요. 박스에 보니까 기초자본 자료가 나와서 기초자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자본의 종류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재평가잉여금. 이게 다 기초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예요? 21,300원. 그럼 기초자본은 여기다가 21,300원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래를 보세요. 거래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단기 중에 액면 500만 원의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을 했대. 그럼 어떻게? 10주 곱하기 1,000원이야. 알았죠? 얼마야? 10,000원. 그럼 10,000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10,000원이 유상증자가 된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유상증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200원 나왔대요. 어디다 쓰는지 알죠? 당기순 손실은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200원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나왔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됐죠? 100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이잖아요. 그죠? 어디다 써야 돼? 위에다 써야지. 요 위에다 써야 돼. 100원이니까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기타 포괄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여는 남은 거니까. 됐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 차변쪽이 31,400원이고 여기에 200원이니까 빼면 31,2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문제를 더 풀게요. 자, 교재 48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8쪽에 2번 문제예요. 이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거죠. 이번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일단 그리세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그렸죠? 기본이야 이거 항상.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기초? 자산은 얼마인가 그랬잖아. 그럼 기초는 여기가 기초 아니에요. 그럼 자산, 이건 자본이지. 자산을 물었으니까 자부자 이거 물어본 거잖아. 요 기초 자산은 얼마?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니다. 박스 봅니다. 기초 부채는 얼마? 5만 원. 여기가 기초 부채가 5만 원이야. 기초 부채니까. 자, 그리고 기말 자산은 10만 원인데 그 옆에 보니까 기말 부채가 6만 원이 있잖아.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은 얼마? 4만 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유상증자가 얼마? 10,000원. 유상증자는 10,000원이야.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5,000원. 그리고 뭐 나왔어요? 총포괄이익 나왔잖아요. 총포괄이익은 뭐하고 뭐가 더해진 거야? 당기순이익과
기토포괄 이익을 아예 더해 놓은 거죠. 얼마? 2만 원. 여기가 2만 원이죠. 여기는 없고. 끝. 그러면 계산하면 대변 쪽의 금액은 4만 5천 원. 차변 쪽은 3만 원. 요거 두 개 더하면 3만 원이잖아. 그럼 얼마 차이나? 15,000원. 그럼 여기가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기초 자본이 15,000원이야. 그럼 자산은 얼마야? 이거랑 올라갈 땐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갔어요? 네, 6만 5천 원. 네, 그 정답은 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3번. 자, 3번은 총포괄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3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일단 먼저 이걸 그려놔야지.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자, 다 풀었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총포괄 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죠? 총포괄 이익은 여기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자산이 550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기초 부채가 300이래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250이죠. 자, 그다음 그 옆에 보니까 기말 자산은 750, 부채가 300. 그러면 기말 자본은 450. 그리고 덜렁 유상증자 하나 나왔잖아. 에? 여기 유상증자 여기 50만 원 하나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없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 차변 쪽은 300만 원이고 대변 쪽은 450만 원이니까 얼마 차이나? 150만 원 차이 나죠. 이렇게. 그럼 답은 150만 원이에요. 에?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문제를 또 어떻게 조금 더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면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기타 포괄 이익은 나머지니까 50만 원이 되는 거지. 아셨죠? 예, 4번 문제.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난 다음에 풀어보십니다.
자, 다 하셨죠?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문장으로 나올 때는요. 문장으로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문장을 한번 읽고 그리고 하다가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읽고 한 이걸 두세 번을 해. 그러면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읽은 자리는 되돌아가서 읽으면 안 돼요. 한 번 읽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돼. 마무리를 하고 읽어야 돼. 자, 이렇게 그렸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지금? 기초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기초 부채는 여기가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부채를 물었으니까 자산 부채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물어본 거야.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2001년 기초 자산은 11만 원이고 기초 자산이 얼마라고요? 11만 원이래. 그럼 여기 기초 자산은 11만 원. 자산, 기초 자산 11만 원이고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는 각각 15만 원과 6만 원이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직접 빼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다 쓸 필요 없이 15만 원과 6만 원이니까 여기가 9만 원이 되는 거죠. 기말 자본은 9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 중에 현금 배당을 1만 원을 결의했대. 현금 배당을 1만 원을 결의하고 자, 그리고 2만 5천 원의 유상증자를 했대요. 2만 5천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당기순이익도 3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럼 여기 당기순이익 3만 원 나왔잖아요. 여기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 계산해 보면 얼마야? 10만 원. 여기는 얼마야? 5만 5천 원. 얼마 차이나? 여기 4만 5천 원이죠?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가운데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 11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 6만 5천 원이 되지. 그래서 부채는 6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5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5번. 자, 5번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비용 총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비용 총액을 물었으니까 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뭘 써야 돼? 수익을 써야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비용을 물어봤을 때는 수익을 써라 이거지.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하는 거는 기초자산이 2만 2천 원, 기초부채가 3천 원. 빼면 기초자본은 19,000원. 옆에 기말자산이 8만 원, 부채가 5만 원. 그럼 얼마? 3만 원. 기말자본은 3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현금 배당이 1,0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7,000원이 있어요. 이때 수익 총액이 3만 5천 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 수익 총액을 3만 5천 원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나온다는 거지. 알았죠? 예, 그럼 이 금액이 나오는 거야. 계산해 보면. 자, 계산해 보면 자, 차변 쪽이 6만 1천 원이죠? 대변 쪽은 3만 1천 원이 얼마 차이나? 3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비용은 3만 원이 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가 돼?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돼 그냥. 그럼 5천 원인 거야. 당기순이익은 바로 나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된다. 자, 8번.
8번입니다. 자, 8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8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자, 좀 복잡하죠, 이건. 그죠? 요 기본적인 그림만 그려갖고는 안 돼. 당기순이익을 물어보기는 했는데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게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왔어. 그죠?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기초자본 여기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만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기말자산은 기초에 비하여 50만 원이 증가하였다. 여기까지 읽어봐야 돼. 그러면 자산이 나왔잖아. 그럼 자산이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산부채자본 이걸 다 그려줘야 돼. 양쪽을 다 그려놓고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문제가 잘 풀려. 전체를 다 그려놓고.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기말자산은 얘는 이게 기말자산이죠. 기말자산은 기초에 비하여 이 금액에 비하여 얼마 증가했다? 50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빵원일 때 얘는 5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50만 원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예? 만약에 얘가 그러면 10만 원이면 얘는 얼마라는 거야? 50만 원 증가하려면 60만 원이 돼야 되잖아. 50만 원만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 갔어요?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면 얘는 얼마야? 예?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빵원일 때 50만 원이란 뜻이랑 같은 거라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 부채, 기말부채는 이거죠? 기말부채는 기초부채에 비하여 20만 원이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럼 얘가 빵원이면 얘가 2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자본은 그냥 빵원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얘는 얼마야? 빼면 3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당기 중에 유상증자가 10만 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기타 포괄이 나왔죠? 기타 포괄이 뭐라고 나왔어? 쭉 읽어보면
평가 손실로 10,000원이 있었지. 그럼 기타 포괄 손실이지. 손실이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10,000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손실이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 자산의 재평가 이익,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거든요. 거기다 써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20,000원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재평가 잉여금도 기타 포괄이거든. 기타 포괄은 재재기 기해봐. 이거 기타 포괄 이익이야?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이니까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 20,000원을.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기타 포괄 이익, 이거는 기타 포괄 손실. 자,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금액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없는 거니까 현금 배당은 안 나왔으니까 끝. 그러면 차변 금액은 120,000원이고 대변 금액은 310,000원이잖아요. 얼마 차이 나요? 190,000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90,000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190,0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거 첫 수업 할 때 이때부터 몸이 좀 아파가지고 더 풀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고, 왜냐하면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다른 데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진도는 작년 진도하고 거의 맞기는 했는데, 예. 문제를 한두 문제 더 풀었어야 되는데 못 풀고 끝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